요즘 들어서 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왠지 예전만큼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보험손해사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상사 이재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염자 진단을 받고 보험사 합의할 때 그 합의금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자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문의도 제일 많이 주시는데 요즘 들어서 이 교통사고 합의금이 왠지 예전만큼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게 기분 탓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정확히 입증만 됐으면 좀 늦게 입원한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면은 기준 충분히 입원할 수가 있었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입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후에는 무제한으로 통원 치료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된 후에는 어떻게 됐냐? 늦게 입원이 안 돼요. 요즘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5일 이내에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입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7일 이내 입원 치료. 웬만하면은 입원 기간은 7일을 넘겨주지를 않습니다. 저 때 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원 치료도 제한을 합니다. 사고일 기준을 잡고 최장 4주까지는 통원 치료를 지불 보증해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은 치료받던 병원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발행해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고서 2주 동안에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으려면 계속해서 2주마다 한 번씩 진단서를 발행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나중에 합의를 할 때 일단 입원 기간이 짧아지니까 휴업손해가 적어지죠. 그리고 향후 치료 추정비 합의할 때 나 합의 시점부터 앞으로 치료를 어느 정도 더 받아야 되니까 금액을 산정해줘라 할 때 이 향후 치료 추정비에 대한 기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소액 전담팀의 존재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 그런 사고만을 담당하는 팀이 이 소액 전담팀입니다. 보험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게 위자료랑 통원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금, 그리고 향후 치료 추정비,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염자사고에서는 휴업손해가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합의금을 낮추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자, 2023년 법 개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합의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그래도 좀 더 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보험사에 대응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뇌진탕 진단 여부. 이 뇌진탕은 부상급수로 따지면 11급인데 11급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추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그럼 뇌진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진탕 여부를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고 직후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입원을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향후에 내가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웬만하면 병원으로 꼭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밀검사를 시행해봐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방사통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절 부위가 부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미세골절, 인대파열 혹은 디스크 발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자사고에서 합의금이 왜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보험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보셨는데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아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받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유튜브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고 유익했다라는 생각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